네, 여러분, 우리 2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별로 쉬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하지만 별로 쉬지도 못했지만 충분히 재충전하는 시간 가졌길 바라고, 그리고 짧은 휴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수업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도덕 교과서와 필기도구, 그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상 앞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글 클래스를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위해서 일단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완료로 표시 버튼을 꾹 눌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도덕 선생님 또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이 완료로 표시로 제출된 시간을 먼저 출석에 반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제출 완료까지 선생님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로 표시를 눌러 주셔야지 교과 선생님들이 따로 연락을 안 하실 거예요. 자, 지금 다 이미 누른 상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수업 정리와 안내는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앞서 보았던 한 끼 줍쇼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정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댓글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선생님도 이거 볼 때마다 약간은 이거 너무하기도 하다. 선생님이 막 당장 눈앞에 연예인이 왔다고 해도 솔직히 열어주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집에서 막 추레하게 있고 이렇기도 하고 또 연예인인지 또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댓글 보면은 완전히 민폐다, 당황스럽다, 그리고 실제로 당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그리고 막 방송에서는 막 거절한다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막 비꼬는 걸로 얘기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TV에서는 항상 즐겁게 보이지만 이렇게 댓글 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기 위해서 이웃의 의미와 범위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친구 관계, 그리고 나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교과서 150쪽을, 도덕교과서 150쪽을 펴주시고요. 이제 배움 목표 두 가지를 적고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웃의 의미와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이웃의 의미와 범위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웃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이웃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가 우리의 배움 목표입니다. 네,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도덕교과서 150쪽에 써주세요. 자유롭게. 네, 그렇다면 다 썼다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배움 목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이웃이란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 가까운 골목길에 살면서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웃이었지만, 현대의 이웃은 과거와는 조금은 달라진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몰래 여성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서 정말 이웃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그래서 한 끼 줍쇼의 그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워낙 이웃 간의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 이웃이 이사를 온 다음에 시루떡 같은 거 받아봤어요? 아니면 시루떡 아니라도 간단한 선물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은 뭔가 잘 부탁드린다, 그리고 잘 봐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시루떡을 돌렸는데,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현대 사회가 될수록 점점 범죄가 더 심해지기도 해서 그런지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리고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선생님도 솔직히 문을 열어주기 껄끄러운 게 많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인사하기도 어색하고요. 처음 본 사람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옆집 사람, 이웃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의 친밀도와 비슷한가요? 라고 이제 170명에게 인터넷 설문을 했더니 거의 뭐 이웃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에 가깝고요. 그리고 친하진 않은 타 부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 뭐 우리 반으로 따지면은 뭐 다른 반 아니면 다른 학년의 학생, 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략 40에서 60%는 친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골목길에서 따다다닥 붙어 있는 집이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 또는 주택에서 서로 다른 주거 형태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과거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웃의 의미와 범위처럼 꼭 옆집 사람과 가까워야만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꼭 옆집 사람만 나와 가까워야 하는지 한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교과서 150쪽에 생각 더하기 그림을 이제 마인드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는 이 옆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웃의 의미겠지만 이제는 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SNS로 만난 다른 나라 친구 또는 여행에서 만난 친구 그리고 사이버에서 서로 팔로워 를 주고받는 친구, 그리고 인터넷 동호회, 아니면 게임 친구, 그리고 취미 등으로 이제 과거와 달리 조금 더 소통의 매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동하기가 수월해지면서 이렇게 이웃의 의미와 범위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질문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게 사실일 거예요. 이렇게 의미와 이웃의 의미와 범위가 다양해졌잖아요. 자,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웃의 생각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교과서 150쪽의 첫 번째 줄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네, 이웃이란 가까이 사는 집이나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 실제의 거리뿐만 아니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갖게 되는 정신적 유대감이나 친밀감과 같은 심리적 가까움, 물리적 가까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가까움 또한 이렇게 이웃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교과서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옛날부터는 이제 옛날에는 정착 생활을 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되게 교통과 통신 발달로 연락도 서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할 수 있고 정말 다른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도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웃은 물리적 거리와 함께 심리적 가까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현대사회가 점점 변화한 만큼 꼭 기억을 하길 바라고요. 자, 이 의미를 기억을 하면서 바로 구글 설문 과제 제출로 가주셔야지 우리 이번 수업이 완료가 됩니다. 바로 구글 설문으로 가주세요.